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 열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번까지 했죠? 이번 시간에는 6번 지구 열수지입니다. 자, 열수지 뭔지 알겠죠? 수입 지출이에요. 자, 지구가 받는 에너지 그리고 내보내는 에너지. 자, 지구 열수지는 뭐예요? 이거 복사 평형이에요. 지구가 받는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의 양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게 기본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구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열수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 대기를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이게 지구 대기라고 생각하세요. 지구의 대기층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다. 여기가 지표가 될 겁니다. 지표면. 자, 그럼 이제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복사에너지가 날라옵니다. 복사에너지가 날라와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날라오는 복사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그 100 중에서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에 도달해서 흡수되는 양이 대략 얼마가 되냐면 45 정도가 됩니다. 45. 자, 근데요, 일부는 또 어디에 흡수가 되겠어요? 일부는 지구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되겠죠. 그 지구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이 25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 대기는요, 햇빛을 반사 산란시켜요. 자, 그래서 지구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우주 공간으로 튕겨쳐 나가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얼마냐면 25 정도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표면까지 들어왔지만 지표면도 어때요? 저 빙하 같은 경우는 흡수하기보다는 반사시키죠? 또 사막 지역 같은 데 가보세요. 사막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해안가, 강가, 모래사장 생각하면 돼요. 모래사장에 가보면 눈이 부시죠? 왜 그런 거예요?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표면까지 들어갔어도 흡수되지 않고 반사돼서 다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이 5 정도가 됩니다. 자, 따라서 지구는요, 태양 복사 100을 모두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 복사 100 중에서 45 지표에서 25 대기에서 총 얼마를 흡수한 거죠? 맞습니다. 70을 흡수한 겁니다. 자, 나머지 30은요, 우주 공간으로 그냥 반사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5 더하기 25, 30이죠? 이것을 지구의 알베도라고 합니다. 알베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의 반사율이다. 반사되는 비율이 30%가 되는 거예요. 100 중에서 30%는 흡수하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그냥 반사돼서 내보낸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구의 열수지 뭐라고요? 복사 평형이라고요. 지금 지구가 얼마를 얻었어요? 저 70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얼마를 내보내야 복사 평형이 이룰 수 있는 거죠? 저 70을 내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70을 내보내고 복사 평형 상태에 다다르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 태양 복사를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얘네는 단파 복사 얘기를 한 거예요. 단파 복사. 자, 이번에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서 지구에서 적외선을 내보내면서, 즉 장파 복사를 내보내면서 평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요, 지표는요, 복사 평형을 위해서 에너지를 내보내요. 근데 어떤 형태로 내보내냐면 전도나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그렇게 내보내는 양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8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8. 여러분들 전도가 뭔지 알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쇠젓가락 있잖아요. 이 쇠젓가락 어디 갔어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쇠젓가락의 한쪽 끝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 이 열기가 여기까지 전달되죠. 이게 전도예요. 자, 반면에 대류는요. 자, 물 끓이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즉 전도와 대류를 통해서 지표에서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양이 8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에너지 전달 방식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거예요. 자, 뭐에 의해서?
수문열에 의해서 지표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2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수문열이 뭔지 알죠? 수문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변할 때, 기체, 액체, 고체, 상태가 변화할 때 출입하는 열을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수문열을 흡수하죠.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될 때는요, 수문열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 이해됐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수문열로 21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지표에 있는 물이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21을 흡수한 다음에 대기 중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증기의 상태로 이동하는 거죠. 자, 수증기 상태로 이동했던 애들이 다시 대기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결을 하는 거죠.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될 때는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문열의 형태로 21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지표에서 대기 중으로 이동한다. 얘네들이 이동하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면 된다고요? 지표에 있는 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가 돼서 대기 중으로 갔다. 대기 중으로 간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어떻게 했다? 열을 방출했다. 이 과정은 뭐라고요? 지표의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한 양이 21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어요?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이동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복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너지 전달 방식에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 거죠? 전도, 대류는 좀 아까 얘기했고요. 복사는 뭐예요? 복사는 별게 아니죠?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고 해요. 자, 이때 전자기파가 전파돼 가는 데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대류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매개체가 필요해요. 매질을 필요로 하지만 복사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 전달 방식이다. 복사가 뭐라고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표면에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자, 지표 복사입니다. 지표 복사. 자, 지표 복사는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플랑크 곡선, 흑체 복사. 온도가 높으면 짧은 전자기파, 온도가 낮으면 긴 전자기파를 방출하죠. 근데 지구는 온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전자기파를 방출한다고 했죠. 지구 복사는요, 장파 복사예요. 장파 복사 뭐라고요? 적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에서 적외선 형태의 복사 에너지가 나가요. 얼마가 나가냐면 104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갑니다. 자, 지표 복사 뭐라고요? 이거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자, 그런데 이 지표 복사 104는 적외선이기 때문에 지구 대기가 어떻게 돼요? 적외선을 그냥 통과시키지 않죠? 지구 대기는요, 적외선을 흡수해요. 누가 흡수하죠? 온실기체가. 그래서 104 중에서 100이 지구 대기 중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애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쵸?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 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도 에너지를 내보내야 복사 평형을 이룰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 지구 대기도 마찬가지요. 대기가 아까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했잖아요. 그죠? 또 여기서도 흡수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그만큼 어떻게 줘야 된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기가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기파,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대기가 방출하는 전자기파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적외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태양 복사, 지구 복사를 비교했죠? 맞아요, 여러분들. 지구 복사는 뭐라고요? 자, 지구 복사라고 하는, 여기다 쓸까요? 자, 지구 복사는요, 지구 복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니까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도 지구 복사고요. 지구 대기가 방출하는 복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 복사가 된다는 거죠. 즉, 지구 복사에는 대기 복사, 지표 복사가 있는데 다 뭐라고요? 다 적외선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하튼요, 대기 복사를 방출해요. 어떻게 방출하냐면 우주 공간으로 66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지표로 얼마가 빠져나가냐면요, 88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다 파장이 길은 애들이에요. 장파 복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걸 할 때 이렇게 표를 해놓고 이쪽은 단파 복사, 이쪽은 장파 복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느냐? 과연 얘네들이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누구 입장부터 해볼까요? 지표면 입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표면. 자, 지표면이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이게 뭐였죠? 얻는 양과 잃는 양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표면이 받는 양부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표면은 얼마를 받았어요? 저 태양 복사, 단파 복사 45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지표면이 받은 복사 에너지는 45가 전부인가요? 아니죠. 또 뭘 받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뭘 받았어요? 대기 복사 88을 받았어요. 자, 따라서 지표면이 받은 총 에너지의 양은 얼마가 돼요? 13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지표면이 방출한 에너지의 양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를 방출했어요? 여기 보면 전도 대류로 8을 방출했고요. 수문열로 얼마를 방출했어요? 22를 방출했고요. 복사 에너지로 얼마를 방출했어요? 104를 방출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표면이 방출한 총 에너지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3이 되는 거죠. 즉, 지구의 지표면은요, 지구 중에서 지표면은 133을 받고 133을 내보내니까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의미 이해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뭘로 가볼까요? 대기로 한번 가볼게요. 대기. 자, 먼저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얼마예요? 저 태양 복사 여기 25 있잖아요. 25. 태양 복사 25. 뿐만 아니라 뭐를 흡수했어요?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전도 대류로 8. 그 다음에 수문열로 21. 그 다음에 지표 복사 중에서 얼마? 100을 흡수한 거죠. 자, 그럼 토탈 얼마예요? 이거 29, 54, 154를 대기가 흡수한 거죠. 자, 그러면 대기도 마찬가지로 복사 평형을 하려면 얼마를 내보내야 돼요? 154를 내보내야 되죠? 자, 그럼 154를 내보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대기 복사예요. 얼마를 내보냈어요? 지표로 88, 우주 공간으로 66. 88 더하기 66이죠? 88 더하기 66을 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154가 되는 거죠. 즉, 대기 입장에서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구 입장이에요. 지구. 자, 지구는 여러분들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지구는요,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가 지구예요. 어디죠? 지구 대기 꼭대기 여기까지가 지구예요. 지구 밖에서 지구로 얼마가 들어왔죠? 아까 알베도 반사율이 30이니까 70이 들어왔어요. 70. 자, 여기 대기 25, 지표 45, 70을 흡수한 거예요. 지구가. 얼마가 나갔어요? 저 지표 복사 중에서 4, 대기 복사 중에서 66. 얼마가 나가요? 70이 나갔죠. 자, 따라서 지구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지구가 얻는 양을 얼마라고요? 태양 복사 25를 대기에서 흡수했죠? 태양 복사 45를 지표에서 흡수했어요. 총 70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얼마를 내보냈다고요? 지표 복사 중에서 얼마가 나갔어요? 4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기 복사 중에서 얼마가 나갔어요? 66이 나갔어요. 총 얼마가 나갔다고요? 70이 나간 거예요. 지구 전체로 보아도 70을 받고 70을 내보내니까 뭐가 되었다? 복사 평형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열수지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표면 입장, 대기 입장, 지구 입장 세 가지 입장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워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내면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지구의 열수지가 어떻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야. 마지막은 7번째. 뭐라고요? 마지막 7번째는요.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지구온난화 문제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온난화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화석연료, 이게 산업화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의 증가죠.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들 화석연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석탄,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 천연가스가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 자, 이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네들은 모두 성분 속에 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연소시키면 부산물로 CO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대기 중에 CO2량이 증가한다. 자, 근데요, 이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만이 CO2 증가를 일으키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대우림을 훼손합니다. 나무를 벤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산림이 훼손되니까 이산화탄소 소모량이 줄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대기 중에 CO2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대기 중에 CO2량이 증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 대기 중에 CO2량 증가는요, 이제 패턴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증감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얘가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여름과 겨울의 편차 때문에 그래요. 대기 중에 CO2량은요, 여름과 겨울 언제가 더 많아요? 언제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겨울이 더 많아요. 왜 겨울이 더 많느냐? 그 첫 번째 이유 무엇 때문에? 겨울철의 난방 때문에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물로 CO2가 배출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여름보다 겨울철이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광합성이에요. 자, 광합성량은 당연히 언제 많아져요? 햇빛이 셀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일조 시간이 길수록 그렇겠죠? 그럼 여름하고 겨울을 비교해 보면 겨울에는 온도도 낮고 일조 시간도 짧으니까 광합성량이 어떻게 돼요? 광합성량이 줄어드는 거죠. 광합성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CO2 소모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따라서 대기 중에 CO2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가끔 물어보는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름과 겨울철에 CO2량이 더 많다. 그 이유는 난방의 증가와 광합성량의 감소 때문에 그렇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하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가 활발해지겠죠. 온실효과가 증가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온이 높아져요. 이 기온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온난화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의미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지구 온난화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지구 온난화가 뭔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렇죠?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 첫 번째, 지구가 온난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농경지는 이게 산악지역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저지대에 주로 있잖아요. 그럼 경작지가 줄죠. 그럼 식량 생산량도 줄어들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온난화가 되면 왜 해수면이 상승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러분들 무조건 뭐 기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하게 돼 있어요. 해수도 마찬가지예요. 해수도 온난화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부피가 커지니까 해수면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빙하가 녹는 거예요. 빙하.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여름에 음료수 먹을 때 시원하라고 이렇게 얼음을 띄워놔요. 근데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뜹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면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컵이 잔잔한 상태까지, 컵 위에 잔잔하게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찰랑찰랑한 상태에 얼음이 떠 있으면 이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서 물속에 잠겨있지 않은 이만큼의 얼음이 녹아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음료가 넘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얼음이 녹으면 이 얼음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밖에 안 돼요? 요만큼. 물속에 잠긴 요만큼 부피밖에 안 돼요. 물속에 잠긴 요만큼 부피밖에 안 돼요. 안 보여요? 요만큼의 부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얼음이 녹는다고 해도 해수면의 높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물에 떠 있는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 상승 효과 제로예요. 그럼 누가 녹아야 돼요? 맞습니다. 대륙에 있는 빙하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대륙에 있는 빙하가 녹아 들어감으로 인해서 해수면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지구가 온난화되면은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무슨 변화가 생겨요? 기압 배치의 변화가 생겨요. 기압 배치. 지금 우리가 0, 30, 60, 90 저고 했죠? 그 위치가 조금씩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로 인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증발량이나 강수량의 분포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지구가 온난화되면 기압 배치의 변화가 있다. 증발량, 강수량의 분포가 변화한다. 그로 인해서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강수량이 증가하는 곳, 그 다음에 강수량이 감소하는 곳, 그런 지역적 편중이 심해지니까 강수량이 감소하는 곳은 가뭄이 발생하겠고, 또 강수량이 증가하는 곳은 홍수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엘니뇨도 그렇고요, 한파도 그렇고요. 이러한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뭐가? 지구의 온난화가.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생태계 변화예요. 당연히 온난화되면 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겠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식생대가 북상해요, 남하해요? 북상하게 되겠죠? 즉 열대 우림이 분포할 수 있는 위도대가 자꾸 어떻게 돼요? 고위도 지역까지 확장될 거 아니에요. 북상하게 되는 거. 식생대 북상한다. 당연히 따뜻해지니까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겠죠? 한류성 어종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류성 어종은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사막화예요. 사막화. 지구가 온난화되면 사막화가 초래됩니다. 자, 왜 그러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가 편중되게 돼 있어요. 그 특정 지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수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강수량이 감소하는 특정 지역이 바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그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지금도 적은데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인간의 활동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인간 활동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방모, 벌모 내지는 과잉, 경작으로 인해서 토양이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 식물이 번성하게 되면 그것이 토양을 한꺼풀 덮어주잖아요. 피복 역할을 하는데 방목을 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그다음에 과잉 경작을 하게 되면 지표면이 그대로 대기 중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표면 속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건조해지겠죠. 그러면서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원인 때문에 사막화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다시 반사율이 증가해요. 사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래사장, 눈부시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복사에너지를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사율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율이 증가하니까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니까 기온이 상승해요? 하강해요? 그렇죠. 기온이 하강하게 되죠. 기온이 하강하면 공기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무거운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강기류를 형성하죠? 이거 뭐예요? 이거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이면 강수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강수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사막화 결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사막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사막화가 한번 시작되면 우리가 제어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사막의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고비 사막이나 그런 동네에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죠? 그러면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나무 좀 심어라. 사막화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속도를 늦출 수 있게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해서 사막화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다. 자, 이러한 사막화의 문제는 뭐냐? 저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초지 면적이 줄어들고요. 당연히 경작지가 감소하, 초지와 초지 경작지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천수의 양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하천수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모래먼지가 날아오는 황사도 어떻게 돼요? 황사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이번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구 온난화의 이제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어떠하냐 이거죠.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 똑같아요. CO2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에 날짜 수가 달라졌죠. 여름이 길어졌어요. 겨울이 길어졌어요.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 거죠. 자,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결과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강수, 비가 내리는 날, 강수 일수는 대략 감소했어요. 그럼 이거 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대략 호우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호우가 증가하면요, 바다에서는 표층염분이 증가하겠어요? 낮아지겠어요? 표층염분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이 기본 이 배경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것이 이제 실제 응용 분야인 겁니다. 출제 빈도는 뭐가 더 높아요? 이번 시간에 한 것이 출제 빈도가 약간 더 높습니다. 여하튼 전 시간에 했던 원리,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지구 온난화의 실제, 자, 두 가지 다 꼼꼼하게 공부해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